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벌써 이제 세 번째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요,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요, 절반, 아니 사실은 절반 이상을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강의요, 23번째 강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단원의 큰 주제는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에 이 변화들이요.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변화가 어떻게 다양성으로 연결되는가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산소라는 아이예요. 이 산소는요, 뭔가를 잘 변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해시태그 첫 번째에서는요, 산소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산소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산소를 얻는 반응이 있는데 산화라는 것으로, 산소를 잃는 반응은 환원이라는 것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역시요, 우리 친구들 역시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그 사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진 POTT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때 보여요? 선생님, 저기에 그냥 산화굴이라는 거 써져 있고 탄소 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조금 눈치가 빠르다면 그 옆에 여기 보이는 석회수 혹시 보이나요? 우리 중학교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런 석회수가 나온다는 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나 봐요. 도대체 이 반응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학습하게 되는 건지 오늘 해시태그 첫 번째 산소의 이동부터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산소라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산소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혹은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고 어떤 물질은 산소를 잃어버리는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중학교에서요, 이 산소라는 것이 어떤 물질과 결합하는 반응도 배운 적이 있고요. 어떤 물질이 결국 산소를 잃는 과정, 그런 과정도요,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산소의 이동을 공부했나요, 선생님?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 번 봤던 반응으로부터 정말 산소가 이동하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봤더니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요,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 있대요. 우리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며 타는 현상입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그렇죠. 연소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물질들은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산소가 반응물에 존재하면서 그 물질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산소를 그 물질이 얻었네요.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식물이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요,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할 거래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할 거래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산소예요. 선생님, 산소가 갑자기 어디서 왔을까요? 얘네들 중에 누군가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이쪽으로 뭔가 누군가는 그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이 산소가 밖으로 나왔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산소, 뭔가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했던 애가
생성물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반응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본 광합성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물체 내에서요 반대되는 반응이에요.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죠. 이런 반응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 우리는 자세히는 세포호흡입니다 라고 공부했던 것, 그것이 바로 지금 광합성과 반대되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봤더니 정말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네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또 누구를 찾았어요? 산소를 찾았다고요. 그러면 반응 안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기도 하고 어떤 물질은 산소를 잃어버리기도 하나 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 물질이 산소를 얻었습니다. 그 물질이 산소를 잃었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우리 이거 짧게 얘기할 수 없을까? 그래서요, 우리 오늘 산화와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냥 산소만 따라다니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질이 만약에 산소를 얻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 그 물질은 산화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반응식은요, 우리 친구들한테 주어질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굴이라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지금 화살표 이후는 뭐예요? 생성물. 생성물에 구리가 분명히 얘 혼자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산소와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구리 옆에 누가 생겼어요? 산소가 생겼어요. 선생님, 그러면 구리는 산소를 얻었네요. 쉽죠? 물질이 산소를 얻었대요. 그럼 우리 이제 그거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구리가 산소를 얻었네. 구리는 산화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산소만 따라다니면서 얘 혼자 있었는데 산소 생겼네. 산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실험으로 할 때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구리는요, 붉은색이에요. 근데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일어나고 나면 산화구리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구리의 연소 반응,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반응, 연소하고 나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생성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 보통 여기에 탄소, 지금 구리를 담아두고 여기 연소를 시키게 되면 붉은색이었던 구리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리가 산소 얻었어요. 구리는 산화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산화된 산화구리를요, 누구와 반응시킬 거냐면 탄소가루와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 픽한 사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산화구리 그리고 탄소가루를요 시험관에 넣고, 우리 사실 지금은 알콜 램프 잘 안 쓰죠. 우리 뭐 써요? 핫플레이트 쓰지만 그냥 열을 가해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열을 가해주게 되었더니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나 반응식 제공된 거 한번 보면, 자, 얘 탄소 혼자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반응이 진행됩니다. 화살표 이후에 생성물 확인해 봤더니 탄소 옆에 누가 생겼어요? 오늘의 주인공 산소 생겼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탄소는 산소를 얻었어요. 그럼 산소를 얻는 반응, 탄소는 산화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탄소가 산소를 얻는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요. 그 말은 선생님한테 그걸 주는 사람이 있어야 선생님이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즉, 탄소가 산소를 얻었다는 건요, 반드시 그 옆에 산소를 주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눈을 살짝 돌려봤더니 누가 있어요? 산화구리가 있어요. 얘 산소 데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반응이 진행됩니다. 화살표 이후에 갔더니 얘가 어떻게 되었어요? 산소가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 탄소가 산화될 때 그 옆에 있던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나 봐요. 즉,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가 탄소에게 옮겨가면서 탄소는 산화되었고 산화구리는요,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산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도대체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요, 지금부터 우리는 산소를 잃는 반응, 바로 환원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는요, 산화됐어요. 맞죠? 근데 이 산소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산화구리로부터.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어버렸네요. 환원되었어요. 즉, 환원 결과 구리가 되었고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가 환원되면서 붉은색의 구리로 다시 나타났고 그 산소는 탄소와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물질이 산화된다는 건 그 옆에 물질을 반드시 뭐 시킨다는 거예요?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산소를 내가 얻었다는 건 반드시 어떤 물질은 산소를 잃었다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환원 없이 산화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이, 안 되죠. 누군가 산소 줘야 내가 산소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럼 산화 없이 환원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산소를 누군가 얻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잃는 애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산화환원의 동시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 반응식이 있을 때요. 지금 얘 탄소네, 얘 탄소가 산소 얻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면 그와 결합하고 있는 너는 반드시 환원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반응에서 지금 산화구리는 환원되었고 탄소는 산화되었죠. 그 결과 지금 이산화탄소가 생겼어요. 그럼 실험에 나타낸 그림으로 가보면 산화구리, 선생님 근데 이 옆에 이는 뭔가요? 구리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구분해 주려고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 친구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탄소가루를 했더니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었죠. 그죠? 그것을 바로 검출하는 것이 석회수에 넣어주면 결국 CaCO3라는 우리 열심히 암기했던 앙금이잖아요. 앙금을 생성하게 되면서 얘가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에요 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질이 산소를 얻었대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산화반응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산소를 이번에는 잃는데요. 그럼 우리 그것을 환원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먼저 산화와 환원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화학반응식에서 빈칸에 산화 또는 환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화학식을 봤더니 지금 철 옆에요. 산소가 있어요. 이 말은 산화철, 이미 철이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 이후, 즉 반응이 진행됩니다 라는 뜻의 화살표 이후 생성물을 봤더니 철이 분명히 산소와 결합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요. 철 혼자 있어요. 자, 그러면 철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산소를 잃었네요. 산소를 잃는 반응, 환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환원이 일어났다는 건 무조건 옆에는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 지금 일산화탄소예요. 자, 그럼 일산화탄소가 화살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이산화탄소가 됐대요. 아, 그럼 얘는 산소를 얻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었고 얘가 산화되었다는 건 그 옆에 있는 산화철이라는 것은 당연히 환원되었습니다. 지금 산화와 환원의 동시성까지 우리 친구들은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산소를 얻는 반응 산화, 산소를 잃는 반응 환원이에요. 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산화, 환원 공부하면요. 이 내용이 우리 오늘 강에서요. 전부 다 한 거예요. 개념 공부 다 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어떤 걸 함께 해볼 거냐면 이 산화의 대표적인 예들은 무엇이 있나요? 산화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또 환원의 대표적인 예들을 보시면서 아, 정말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라는 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요, 산화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산소를 얻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산화의 대표적인 예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산화는요, 세포호흡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포호흡이 뭐였냐면 생물체 내에서 포도당이 여기 이렇게 우리 친구들 처음으로 보는 포도당의 이 식을요, 이제는 조금 눈여겨봐 두시고 손으로 쓸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 6개에 수소 12개, 산소 6개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예요. 자,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면 반응이 진행됩니다. 화살표 이후에 지금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고 있는 과정, 우리가 핵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호흡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볼 거냐면 여기 포도당이라는 걸 한번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포도당 봤더니 탄소가 6개고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가요, 또 6개래요. 그대로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가 진행된 후에 여기에 있는 탄소가 모두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봤더니 이산화탄소로 왔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탄소가 지금 이산화탄소 분자 6개가 있다는 거니까 탄소 6개 그대로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 한 분자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런 분자가 6개 있으니까 탄소 6개에 산소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반응 전에는 탄소 6개에 산소 6개 결합하고 있다가 반응이 일어나고 나니 탄소 6개에 산소 12개 산소를 얻었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포도당은 산화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얘가 산화되었다면 그 옆에 있는 산소는 무엇이 되었을 거예요? 환원되었을 거예요. 왜요?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우리 친구들 산화를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산화라는 건요,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요, 이 산화를요 크게 2개로 한번 좀 나눠볼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느린 산화, 그것에 뭐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상온에서도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철의 부식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면 철은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딱 누르면요, 뭐 눌림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데 그게 오랫동안 물과 공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얘가 부식이 일어나요. 부식이 일어난 철 혹시 본 적이 있나요? 탁 누르면요, 쉽게 바스라지거든요. 성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철이 산소와 물에 의해 녹이 스는 현상, 우리 녹슬었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녹이 스는 현상을 우리는 철의 부식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응식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반응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이 주어지면 아, 얘는 산화됐구나, 얘는 환원됐구나, 이런 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화살표 기준으로 화살표 전 반응물에 봤더니 철이요, 지금 혼자 있어요. 자, 그럼 화살표 이후에 철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철이 지금 누구와 반응하고 있어요? 산소와 결합했네요. 그러면 철은
산소를 얻었나 봐요. 그럼 철은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런데 여기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생겨요. 선생님, 철이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된 거 맞는데 아까는 철이랑 같이 반응하는 물질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물질 환원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물질이 두 개예요. 누가 환원됐어요? 지금 혹시 우리 친구들 찾기는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에서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찾아줄 수 있는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을 조금 공부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식에서 철이 산소와 결합하고 있네. 철이 산화되었습니다. 요 정도로만 우리 친구들 가볍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즉 부식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 과정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가 부식이라면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도 있나요? 있죠. 우리는 그것을요 연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에서 연소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한다고요. 그럼 산소와 결합하겠네요. 그러면서 빛도 내고 열을 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해요. 그래서 천연가스의 연소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본 메테인이에요. 메테인을 이루고 있는 이 탄소를 보면 탄소 반응 전에 또 반응 후에 탄소를 한번 찾아보면 이 탄소가요 지금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얘 탄소 반응 전에는 산소와 결합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산소와 결합했네요. 지금 메테인은 산화됐어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산화되었다는 건 이 물질은 환원된 거겠네요. 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아까 부식은 굉장히 천천히 상온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었다면 연소 같은 경우엔 높은 온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 반응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세 연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 탄소가 있어요. 반응 후에 봤더니 탄소 옆에 또 산소가 결합해 있네요. 그럼 탄소는 산화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산화되었다는 건 그 옆에 있는 물질이 반드시 환원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얘는 O2? 근데 이후에도 O2? 얘 왜 환원된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까지도 우리 다음 시간에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을 공부하면서 명확하게 얘 진짜 산화구나. 얘 진짜 환원이네. 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산소 이동으로 얘가 산화되었으니 그 옆에 있는 너는 환원됐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 조금 가볍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산화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느린 산화와 빠른 산화. 느린 산화에는 부식이 있었고 빠른 산화에는 연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소의 과정 때문에 결국 우리 생활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가? 우리가 연소,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요. 인류의 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죠. 음식을 우리가 익혀 먹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전염병을 예방하게 됐어요.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다 따뜻하게 난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화석연료와 철의 사용으로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불의 사용, 바로 연소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소는요, 물질이, 연소라는 것 정의 자체가 뭐예요? 물질이 누구와 결합하는 거? 오늘의 주인공,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으로 연소되는 물질은 산소를 얻었으니까 그렇죠. 산화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철이 부식돼요. 그럼 부식은 뭐예요?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 그럼 철은 산소를 얻겠네요. 그래서 산화철 됐대요. 봤더니 철 옆에 정말 산소 있네요. 되는 것은 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산화되는 거네요.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체내에서 포도당은 우리 아까 봤었죠. 포도당이라는 것은 탄소 6개, 산소 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산소를 얻었다고요. 뭐가 됐어요? CO2가 됐는데 총 6개의 분자가 되면서 탄소 6개에
산소 12개를 가지면서 산소를 얻었다고요. 그래서 포도당은 산소를 얻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숯이 연소될 때 우리 숯이 연소되는 과정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봤던 거예요. 그럼 그때 포함된 탄소는 뭐가 돼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화학 반응식은 거의 다 주어질 거예요. 그럼 보시고 누가 산소를 얻었나 요것만 우리 친구들 캐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학 반응 중에요. 밑줄 친 물질이 산화되지 않는 것을 찾으래요. 그럼 누가 산소를 안 얻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탄소 반응 후에 탄소 옆에 산소 있나요? 있죠. 그럼 얘는 산화됐네요. 자, 여기 구리 있어요. 반응 후에 구리 옆에 산소 있나요? 있어요. 산화됐네요. 자, 그럼 여기 산화구리예요. 얘 이미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반응 후에 봤더니 구리가 혼자 있어요. 그럼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리는 뭐가 된 거예요? 환원이 된 거죠. 따라서 지금 산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지금 메테인의 연소 반응 탄소가요. 지금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 되고 있으니까 메테인은 지금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에 지금 탄소 있어요. 탄소 봤더니 따라갔더니 탄소 옆에 산소가 생겼네요. 그럼 탄소는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친구들 3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산화 살펴본 거예요. 산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 이 환원은 조금 까다로운 과정이 있거든요. 이 환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원은 또 우리 주변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반응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환원의 대표적인 것은 광합성이에요. 자,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물로부터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앞에서의 산화를 이해했다면 굉장히 쉬운 과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탄소 지금 이거 이산화탄소 6개의 분자니까 탄소가 지금 6개 있을 때 산소가 12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진행되고 보니 포도당이라는 거 봤더니 탄소가 6개에 산소가 6개예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어버렸네요. 자, 그럼 잃어버리는 건 뭐라고 해요? 선생님, 환원이라고 해요. 좋아요. 그럼 얘가 환원되었다는 건 그 옆에 있는 애는 산화되었다는 거겠네요. 왜요? 산소와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광합성 얘기할 때 이산화탄소는요, 환원됩니다 라는 이야기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학 반응식 주어졌을 때, 주어지고 나면 해석해서 누가 산소를 얻었고 누가 산소를 잃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산화의 반응에서도 부식과 연소를 같이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환원이 어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면 철의 재련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철의 재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는 철을 사용하면서요,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철이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철이라는 건 반응성이 좋아서요,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특히 철은요, 철광석이라는 것으로 발견되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보통 이 철광석의 주성분이요, 산화철이에요. 즉 철이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만 필요해요? 철만 필요해요. 근데 발견되는 형태는 뭐래요? 산화철이래요. 그러면 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버리고 철만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 중에 산화철에서 산소를 잃는 반응 환원시켜서, 즉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순수한 철만을 얻는 방법이 바로 철의 재련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산화철에 보면 결국
산소를 잃는 것은 그렇죠. 환원된다고요. 환원되어 결국 철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철을 얻게 되는 방법이 바로 철의 재련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응식 한번 볼게요. 이런 반응식은요, 주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봤더니 이거 뭐예요, 지금? 산화철. 그러면 이 산화철이 바로 철광석 발견되는 형태의 주성분이래요. 사실 이 철광석은요, 산화철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뒤에서 같이 얘기하겠지만 이산화규소라는 불순물, 이거 외에도 다양한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발견된 형태에서 순수한 철만을 뽑아내려면 불순물도 제거하고 철의 형태인 산화철에서 산소를 잃어버리게 하는 환원 반응을 진행시켜 순수한 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불순물 제거해 볼게요. 자, 그럼 산화철이에요. 얘한테 산소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옆에 산소 필요한 애를 살짝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애가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산화철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산소 필요한 애가 데리고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산소 제거해서, 즉 환원해서 순수한 철 잊고 싶었는데 그 옆에 산소 필요한 애 살짝 갖다 놓으니까 얘가 산소 가지고 가면서 반응이 진행된 후에 봤더니 정말 순수한 철만 남았고 얘는 산소가 필요했으니까 산화철에 있던 산소를 가져가서 산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철은 산소를 잃어서 환원이 일어났고 산소 필요하게 옆에 딱 갖다 놨던 그 일산화탄소는요, 이 산화철로부터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 봐야 돼요? 선생님, 갑자기 일산화탄소는 어디서 나타났나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철의 재련 과정을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위쪽에 들어가고 있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철광석이래요. 왜요? 철이 철광석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고요. 근데 이 안에는 산화철도 있고 불순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제거하고 우리는 순수한 철만 얻어야 돼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철의 재련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옆에 코크스도 넣어줄 거고요. 그 옆에 석회석이라는 것도 같이 넣어줄 거래요. 각각을 왜 넣어주는지를 먼저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산화철 옆에다가 산소 필요한 일산화탄소 슬쩍 갖다 놓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첫 번째요. 우리가 같이 넣어줬던 코크스예요. 코크스의 주성분인 탄소예요. 그럼 탄소를요, 산소와 반응시켜요. 아주 충분한 산소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완전연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완전연소가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근데 얘는요, 불완전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탄소가요, 불완전연소하게 되면 누구를 만들게 되냐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럼 선생님, 이 일산화탄소가 아까 산화철이랑 반응하게 되면 얘가 산소를 가져가게 돼서 산화철은 철로 환원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탄소를 보면 산소를 얻어서 산화하고 있고 얘가 산화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애는 환원되었습니다. 즉 첫 번째 코크스의 주성분인 탄소의 불완전 연소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로 우리 이제 일산화탄소 만든 거예요. 이거 산화철 옆에 가져다 놔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방금 앞에서 코크스 불완전 연소에서 만든 일산화탄소를요, 산화철이랑 반응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산화탄소는 산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가져다가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 즉 일산화탄소는 산화되고 산화철은요,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대로 순수한 철로 환원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산화되고 얘가 환원됐어요. 두 번째, 일산화탄소가 산화철과 반응하는 이 반응도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이네요. 좋아요. 근데 선생님, 우리의 목표가 순수한 철 얻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해서 일산화탄소 만들고 그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이랑 결합해서 철 만들면 반응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석회석은 넣어주나요?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철이 철광석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요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이 불순물도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석회석을 넣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석회석을요 먼저 열분해를 시켜요. 석회석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 얘가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때 이 산화칼슘이 철광석 안에 있던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산화규소, 얘 불순물이거든요. 이 이산화규소와 바로 우리 이 석회석의 열분해를 통해 만든 산화칼슘과 반응하게 되면 우리 이거 지금부터 슬래그예요 라고 부를 건데요. 슬래그를 형성하게 되고 이 슬래그가 바로 불순물을 모아서 한쪽으로 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나머지 순수한 철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넣어줬던 건 3개였던 거예요.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그러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볼게요.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체들은요. 이쪽 배기가스 쪽으로 나가게 될 거고 철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어진 철은 맨 아래쪽에 보면 용융된 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쪽으로 지금 순수한 철이 나가게 될 거고 이때 만들어진 이 슬래그가 철보다는 밀도가 작아서 그 위에 떠서 요 위에 떠가지고요. 지금 슬래그라고 된 부분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여기까지를 모두 해야 우리는 철의 재련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 석회석을 왜 넣어주는가? 결국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보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탄산칼슘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 또 얘네 둘이 결합하면 그대로 적어준 거거든요. 칼슘 그대로 여기 산소 3개 지금 규소 하나 즉 이렇게 석회석의 열분해 반응과 슬래그를 형성하는 이 마지막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분해된 거 여기도 그냥 2개가 합쳐진 것으로 산소의 이동이 없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아닙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한 철의 재련이라는 것이 환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즉 환원을 가지고 결국 철을 재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철의 재련이요. 결국 우리가 철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편의성이 생겼는가 한번 보시면 인류의 생활에 굉장히 편해졌죠. 농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 생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고 건축물이나 운송수단에도요. 철을 사용하게 되면서 매우 단단하고 다양한 건축물 혹은 운송수단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광합성에서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산화탄소는 원래 탄소 6개, 산소 12개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광합성에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 그럼 어떻게 되죠? 탄소 6개, 산소도 6개 가진, 즉 산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럼 산소를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그렇죠. 환원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 반응에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환원돼서 만들어진 것이죠. 환원되어 생성된 물질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용광로에서 철의 재련 과정 자세히 봤다고요. 철광석이 결국 얘는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산소를 제거, 즉 환원되면서 순수한 철로 나왔으니까 환원되어서 순수한 철이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산화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표시하시오. 지금 그럼 용광로에서 탄소가 불완전 연소되었죠.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되는 것은 탄소 옆에 그래도 산소를 얻은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산화된 거죠. 좋아요. 그럼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혼합하여 가열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산화되어 생성된 거래요. 그렇죠. 탄소 옆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이산화탄소 생겼겠죠. 산화된 것 맞네요. 자, 그럼 천연가스 우리 이거 메테인으로 봤던 거죠. 메테인이 연소될 때 메테인은 환원된다? 아니죠. 우리 메테인의 산화 반응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결국 메테인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는 반응이었으니까 정답은 X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에 오늘 제일 강조한 얘기였죠.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연가스가 연소될 때 메테인은 우리 뭐 된다고 했어요? 산화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메테인은 환원된다.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산화 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산소를 잃는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 산소를 잃는 건 지금까지 했던 거? 그렇죠. 이거 환원이었다고요. 근데 이 니은을 보시면 이게 다음 시간에 약간 힌트 같은 거예요.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환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 보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연결을 할 건데요. 살짝 힌트만 주자면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산소만 가지고 산화환원을 설명했더니 설명이 안 되는 반응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이 산소를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이거 가지고만 설명하지 말고 전자를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이걸로 설명하자. 그럼 전자 가지고 설명했더니요.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전자를 잃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다 라고 우리 일단은 지금은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은 이게 중요하죠.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일어났다면 그 옆에 있는 물질은 반드시 환원되었습니다. 라고 이 친구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을 고른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요. 어떤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은 주어질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만 보냐면 얘가 산소와 결합했네. 그죠? 근데 반응이 진행되고 보니 지금 얘는 산소가 없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얘는 환원되었구나. 되셨나요? 근데 그 산소 누가 가져갔나 봤더니 옆에 있던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즉 산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반응 역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을 각각 산화환원으로 구분하래요. 기억은 환원이고 니은은 산화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철의 재련 과정의 화학 반응 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의 재련 과정이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사실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단계별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철광석 안에 철이요. 이런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산소를 지금 빼서 환원시켜서 순수한 철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옆에다가 산소가 정말 필요한 일산화탄소를요. 이렇게 갖다 놓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일산화탄소 어디서 왔어요? 첫 번째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였다고요.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코크스를 산소와 반응시키는데 불완전 연소시키면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럼 탄소는 산소를 얻어 산화된 것이고 산소는 환원되었습니다. 얘네는 산화환원 반응인 거예요. 자, 이때 생성된 이 일산화탄소를 이제 산화철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얘는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일어나게 되고 산화철은요. 산소를 잃어버리면서 환원되어 순수한 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역시 산화철이 환원되었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습니다 라고 보면 나 역시 산화환원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와 좀 구분지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순수한 철은 나오지만 철을 가지고 있는 철광석에
불순물이 있었어요. 그 불순물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이산화규소입니다. 근데 이 이산화규소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화칼슘이 필요한데 이 산화칼슘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이 석회석 넣어준 다음에 열분해를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산화칼슘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라고 열분해를 시키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칼슘 가지고 이산화규소와 결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슬래그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는 산소의 이동이 없는, 즉 다와라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부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라의 반응 중에 산화환원 반응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화환원 반응은 가와 나로 골라줬으니까 정답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철의 재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모든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단계를 보면서 얘네 단계가 왜 필요한지, 왜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 하게 되는지, 불완전 연소 때 얻은 일산화탄소를 왜 산화철 옆에 두어서 어떻게 순수한 철을 얻게 되는가, 이런 반응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 도대체 왜 넣어줬냐는 거예요. 아, 여기 순수한 철 나와서 이미 다 끝났는데 왜 넣어줬을까? 왜 도대체 열분해를 시키나요? 바로 산화칼슘 얻기 위한 거였고, 그것은 이산화규소라는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슬래그로 만들어서 제거하게 됩니다 라는 과정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제처럼 이 둘은 산화환원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부분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먼저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구분을 해봤는데요. 다시 오늘의 사진 POTD로 돌아가서요 오늘 학습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픽했던 다시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선생님 이제 보니까요 산화구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탄소가,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서 환원되었고 그 옆에 탄소는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었네요. 역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산소의 이동으로 잘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첫 번째 첫 발을 뗐습니다. 그것은요, 산소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와 환원을 설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요. 이 산화의 대표적인 예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산화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빠른 산화, 연소, 느린 산화, 부식까지 한번 살펴봤던 거고요. 이 환원의 경우에는 철의 재련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우리 좀 챙겨두어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을 새롭게 정의할 때 혼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복습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우리 EBS 아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산소의 이동만으로 산화 환원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설명이 되지 않는 화학 반응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예 관점을 바꿔서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을 설명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 전자의 관점에서, 전자의 이동 관점에서는 산화와 환원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